자, 팔로워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나 F1 자동차 경주 같은 방송을 시청하면 경기장이나 자동차, 심지어 선수들의 유니폼이 각종 회사들의 로고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회사의 로고들은 스폰서 로고라고 불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기업들이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화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비용을 들이며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문득 나사나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장면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장면이나 로켓이 귀환해서 다시 지구 표면으로 착륙하는 영상들을 시청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외에도 나사의 로켓 발사 장면과 국내에서 관심을 모은 달 탐사선 다누리호 역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한 주제들이죠. 이처럼 우주비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들은 많은 이목을 끄는데요. 심지어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발사된 순간에는 그 시청률이 무려 29.6%였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많은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광고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복이나 우주선의 로켓에는 이런 광고 로고가 하나도 없이 흰색 바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도 로켓을 이용한 광고가 없었을까요? 지난 2000년 러시아는 프로톤 로켓이라는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듈을 싣고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발사된 로켓은 평범한 로켓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로켓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로켓의 측면부에 피자헛 로고가 박혀있던 것입니다. 이 피자헛의 로고가 부착된 이유는 당시 피자헛이 러시아 우주비행사들과 체결한 광고 계약으로 우주에서 자사의 피자를 먹는 조건과 로켓 측면부에 피자헛 로고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제는 이런 광고가 부착된 로켓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인터넷과 방송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광고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끌리는 그 어떤 것들은 항상 좋은 광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경기이자 시청률이 가장 높은 슈퍼볼은 2023년 기준 그 시청자가 무려 약 1억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슈퍼볼의 광고 비용은 초당 2억 8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TV 평균 광고 시간이 약 20초 정도니까 이 20초를 위해서 기업들은 약 56억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슈퍼볼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주비행이죠. 1969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보내 인류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것을 공개한 방송은 그 시청자 수만 해도 약 6억 명에 육박했고,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의 첫 번째 테스트 비행 영상 역시 인터넷을 통해 수백만 사람들이 시청하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런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음에도 중요한 우주 비행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로켓에 부착된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정부기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로 우주비행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을 위해서 M&M 초콜릿을 제공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우주비행사들은 M&M을 M&M이라 부르지 못하고 캔디 코티드 초콜릿, 즉 사탕이 코팅된 초콜릿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사에서 광고를 받기 시작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광고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하고 광고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정했을 때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나사는 약 1억 달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약 1억 달러의 큰 금액은 인류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붓는 우주개발 사업에 있어서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수준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이러한 행보와는 다르게 러시아는 우주비행 사업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주비행사에 대한 자료에서 가장 유명한 자료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주 공간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일 겁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미하일 티우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티샷을 날리며 우주 골프쇼를 벌였고, 이로 인해 32억 킬로미터의 비거리를 기록한 최장타 골프 선수가 되었죠. 이 골프쇼는 캐나다의 골프 장비 회사인 엘리먼트 21이 거액을 주고 러시아 우주국으로부터 골프쇼 권리를 따낸 결과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는 거대한 펩시 콜라 모형을 미르 우주정거장까지 가져가고 우주 밖 공간으로 날려버리는 이벤트를 하는 등 우주비행 사업에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당시 이 이벤트는 펩시의 첫 우주 광고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기발한 방법이 넘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던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피자헛은 2000년 브랜드 광고를 위해서 초광력 레이저를 달 표면에 조사해서 피자헛 로고를 띄우는 아이디어를 고안했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으나 아주 강력한 레이저 출력을 위해서 제품 개발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화가 있죠. 이로 인해 피자헛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달의 로고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앞서 설명한 로켓 우주선에 로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민간 기업과 러시아 정부에 비해서 아직 나사와 같은 정부 산하 기관들은 우주 비행에 광고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폐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우주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주선 발사 비용이 크게 절감됨에 따라서 우주 비행에 대한 광고 진출은 점차 변화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만약 코카콜라가 나사와 함께 우주에서 촬영된 광고물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이런 광고 문구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코카콜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좋던 싫던 언젠가는 로고가 표시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겠죠. 자, 오늘은 우주 로켓과 광고에 관련된 재밌는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